자, 문제를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산이나 염기를 하나씩 넣는 문제보다는 산 두 개의 염기 하나 또는 산 하나의 염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섞는 문제가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서 보이는 조건 중 25도를 캐치하시고 준비된 용액을 보면 0.02몰의 염산 그리고 0.03몰의 황산이네요. 여기서 황산은 이가산이니 수소양이온이 2배씩 나올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험 순서를 참고해서 상황을 이해해보면 플라스크에 미지농도 수산화나트륨 20ml를 넣고 거기에 염산과 황산을 2대3의 비율로 혼합한 5ml 용액을 넣은 거네요. 여기서 두 용액을 섞은 것이 총 5ml고 비율은 2대3이니까 염산 2ml 그리고 황산 3ml를 섞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플라스크의 pH가 12 플러스 로그 2였다고 합니다. 로그가 나왔다고 당황하지는 마시고 우선 pH를 보고 이 수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부터 따져보면 pH가 7보다 높으니 염기성일 겁니다. 즉 이 수용액들을 다 섞었더니 수소양이온은 다 반응해서 사라지고 OH 음이온만 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수산화나트륨 미지 농도를 A라고 가정하고 이 플라스크 안에 OH 음이온의 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초기에 OH 음이온이 20A mm몰만큼이 존재했을 테고 여기에 염산에 의한 수소양이온이 0.04mm몰 그리고 황산에 의한 수소양이온이 0.18 mm몰이 추가되었음에도 수용액이 염기성이니까 OH 음이온은 20A-0.22 mm몰만큼 존재할 겁니다. 이때 조건에서 주어진 pH가 12 플러스 로그 2이기 때문에 25도의 조건에서 이 식을 사용하면 pOH의 값은 2 마이너스 로그 2가 나오며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음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OH 음이온의 농도는 0.2몰이 될 겁니다. 이때 용액의 전체 부피는 초기 20ml에 혼합용액 5ml까지 총 25ml일 것이고 따라서 OH 음이온의 몰 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를 계산해보면 A는 0.036몰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0.036몰. 자,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황산은 이가산이라는 점, 그리고 pH를 보고 용액의 액성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염기성 용액에서는 pH가 아니라 pOH를 메인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풀기 싫어서 한숨이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일단 조건부터 확인해봅시다. KOH, NaOH 그리고 황산이 주어졌는데 특이한 건 셋 다 몰농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단위 부피당 이온의 몰수, 즉 몰농도를 그래프로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황산을 먼저 세팅해놓고 거기에 일가염기인 KOH와 NaOH를 부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가산이나 일가염기를 추가하는 반응에서는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점, 주어진 그래프에서 꺾이는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그래프가 바로 중화점 이전의 이온수 변화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중화점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네모이온의 몰농도 변화를 봤을 때 일단 가능성은 수소양이온이나 황산음이온 둘 중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초기 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염기용액을 넣기 전부터 존재하는 이온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둘 중 어떤 이온인지 알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수소양이온은 중화반응에 참여하는 알짜 이온으로서 이온의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염기 용액을 넣어주면서 생기는 전체 용액의 부피의 증가, 즉 희석 효과가 모두 작용하는 이온입니다. 하지만 황산이온의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온수는 그대로이지만 전체 용액 부피 증가에 따른 농도 감소 효과만 받는 이온이죠. 주어진 그래프에서 제시된 두 개의 점 중 염기 용액을 10ml 넣은 앞쪽을 보면 초기 용액의 부피는 20ml이고 들어간 부피가 10ml이니 전체 용액은 30ml로 초기보다 2분의 3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네모의 몰 농도는 초기 5N에서 3분의 10N으로 3분의 2배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죠. 즉 부피 증가에 따른 농도 감소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 감소한 겁니다. 따라서 네모이온은 수소양이온이 아니라 황산음이온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네모가 황산음이온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아래 이온 모형으로 가보겠습니다. A와 B를 살펴봤을 때 모양의 종류수를 세어보면 A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3가지, B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로 4가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험 방법을 보면 이 실험에 관여하는 이온은 나트륨, 칼륨, 황산, 수소,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고 아까 말했듯 이 그래프는 중화점 이전이니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은 나트륨, 칼륨, 황산, 그리고 수소양 이온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10ml의 KOH를 넣고 그 이후 20ml의 NaOH를 넣었으니 당연히 10ml에서는 나트륨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10ml에서 이온의 종류는 칼륨, 황산, 수소양 이온 이렇게 3가지고 30ml에서는 나트륨이 추가된 4가지가 될 테니 이온의 종류가 3가지인 A 그림이 10ml의 그림, 그리고 B가 30ml의 그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네모는 황산으로 확정이고 A와 B 둘 다 구경꾼 이온인 네모의 수가 변함이 없으니 A와 B는 그려진 그림 그 자체로 이온수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즉 황산은 3개로 이온수가 일정한 겁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세모의 수도 1개로 고정인데 그렇다는 것은 세모도 반응을 하지 않는 녀석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10ml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온 중 남은 구경꾼인 칼륨 이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는 수소 양이온이 될 것이고 별은 마지막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각 이온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들어간 부피와 이온수의 변화를 확인했으니까 각 용액들의 농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거의 90% 풀어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론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화학 1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제는 추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우선 준비된 용액은 1몰의 염산, X몰의 HBr, 그리고 2몰의 CaOH2인데요. 여기서 염기성 용액이 한 종류라는 점을 기억해봅시다. 각각의 혼합 용액이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A가 염기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왜냐면 중화 반응이 가에서도 일어나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을 시작해봅시다. A가 산성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만약 B가 산성일 경우 B는 염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가의 용액이 산성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B가 염산이라면 들어간 수소 양이온은 10mm몰, 들어간 수산화 음이온은 C에 따라서 100mm몰이 될 테니 말이 안 되죠. 산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B는 무조건 미지 농도의 HBr이 되어야 하며 이때 HBr의 농도 X는 적어도 10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다를 살펴보면 A는 HCl이므로 들어간 수소 양이온이 25mm몰, 용액 C에 의한 수산화 음이온은 40mm몰만큼 들어갔을 것인데 B의 농도가 10보다 커야 했으니 B에 의해 들어간 수소 양이온의 수가 적어도 150mm몰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다의 용액은 염기성이라고 했죠. 따라서 B가 산성이라고 했던 가정은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탈락이 됩니다. 그럼 B는 염기성인 CaOH2 수용액으로 확정이 되고 C에 대한 추론을 해보죠. 가에서 만약 C가 HCl이었다면 B에 의한 수산화 음이온은 40mm몰, 염산인 C에 의한 수소양 이온은 25mm몰이 되어 산성 용액이 되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죠. 따라서 C는 절대 염산이 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미지의 산염기 A, B, C는 각각 순서대로 HCl, CaOH2, HBr이 확정되게 됩니다. 자, 이제 물의 몰수로 X를 추리해보죠. 가에서 B에 의해 들어간 수산화 음이온 40mm몰, C에 의해 들어간 수소양이온이 25Xmm몰이긴 한데 어차피 산성 용액이 되어야 하니 물은 모두 반응한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인 40mm몰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로 넘어와서 똑같이 판단해보면 염산인 A에 의한 수소양이온은 25mm몰, B에 의한 수산화 음이온은 60mm몰, 그리고 C에 의한 수소양이온 10Xmm몰이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수용액이 염기성이어야 하므로 생성된 물의 양은 반응한 수소양이온의 몰수와 같은 25 더하기 10Xmm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에서 생성된 물의 양과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8대 11의 비율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풀어내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HBr의 미지 농도는 3이 됩니다. 모든 용액들의 농도가 나왔으니 나머지 보기들은 쉽게 풀리실 겁니다. 이렇게 추론의 경우에는 어떤 미지물질이 A였을 때 또는 B였을 때를 따져서 모순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트라이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니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자,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겉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도 거의 다 풀이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25도의 조건에서 몇 가인지 모르는 산 1몰 농도의 HNa와 농도를 모르는 NaOH를 섞는 실험입니다. 1에서 3까지 전부 NaOH를 20ml씩 넣었으니 각각 비커에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20A/m몰씩 들어있다고 쓸 수 있겠고요. 여기에 각각 4, Y, 20ml의 HNa를 넣는 실험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HNa를 추가함으로써 들어간 이온의 수를 각각 적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여기서 첫 번째 관건은 미지의 이온 X를 찾아내는 거겠죠. 일단 1번과 3번 실험에서 용액의 총 부피가 24ml에서 40ml로 변화했을 때 X의 몰 농도가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들어있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은 X이온에서 탈락이겠죠. 또한 또 다른 구경꾼 이온인 A 음이온의 경우 1번과 3번 실험에서 HNA 몰농도와 부피가 모두 주어졌으므로 정확한 몰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1번에서는 A 음이온이 총 4mm몰, 3번에서는 A 음이온이 총 20mm몰 추가되었죠. 때문에 이를 이용해 구해본 몰농도는 각각 6분의 1몰 그리고 2분의 1몰이기 때문에 주어진 X의 농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X는 수소 양이온이거나 수산화 음이온이어야만 하죠. 하지만 1번에서 3번으로 몰농도가 감소하는 꼴을 봤을 때 이는 반응에서 사라져가는 수산화 양이온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1번 실험에서 반응하고 남은 OH 음이온의 몰수는 20A-4N mm몰일 것이고 1번 용액의 부피는 24ml이니 이를 이용한 요런 몰농도가 바로 3이라고 식을 세우고 3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OH 음이온의 농도로 이런 식을 세우면 A와 N의 값을 연립방 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A는 4, N은 2가 나오죠. 이를 2번 실험 X농도, 즉 OH 음이온 농도식에 대입해보면 Y는 10이라는 값이 계산될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번 문제는 제가 마지막 수업 때 그려드렸던 이온수 그래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최대한 깔끔하고 정확하게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한번 보시죠. 자, 또 산과 염기를 준비해서 섞고 있습니다. 이젠 자세한 설명을 건너뛰고 각 혼합 용액에 투입된 이온들의 수를 전부 적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나에서 pH 값을 줬다는 건데요. pH 값이 나오면 우선 용액의 액성부터 파악해봅시다. pH가 1이니 산성 용액일 테고 그 말은 해당 용액에는 수소 양이온이 남아있으며 그 농도는 이렇게 식으로 써봤을 때 0.1몰이라고 계산해서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듯이 나 용액에서 수소 양이온의 농도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0.1x-10y는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비라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가와 다 용액에서 미지의 이온 3가지가 각각 1대 2대 3의 몰농도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몰농도비로 나와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들은 같은 혼합 용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부피가 같습니다. 즉 여기서 주어진 내용은 몰농도의 비이긴 한데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고 여기서 모든 용질들의 부피가 같으니 분모가 동일해지죠. 따라서 그냥 이온수의 비가 1대 2대 3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온수를 비교해봐야 할 텐데 지금 가, 나, 다의 반응들이 같은 양의 H2A에 NaOH를 첨가하는 꼴이니 이렇게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온의 종류가 3가지이며 각각의 이온이 1대 2대 3의 이온수 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참고로 나의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은 양의 NaOH를 넣은 가 또한 산성 용액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개의 지점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지점이 바로 각각 NaOH를 20ml, 60ml 넣은 지점이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반응의 중화점은 몇 ml일까요? 바로 NaOH가 80ml 들어간 이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죠. 그리고 중화점에서 들어간 수소 양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식을 세어보면 0.4x는 80y라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의 식과 이번 식 두 가지 식을 연립해보면 x는 20, y는 0.1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를 이용해서 다에서의 기역 이온의 농도를 구해보면 일단 기역 이온의 경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번째로 양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A 음이온이고 농도를 구해보면 4mm몰을 용액의 총부피 80ml로 나누어 20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농담이 아니라 문제들의 풀이가 비슷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겉포장만 다르게 쓸 뿐이지 어차피 다 손을 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힌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꺾이는 지점이 바로 중화점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문제에서 NaOH와 KOH의 농도가 같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신 분들은 보통 답이 3번으로 오답이 많이 이동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화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 5ml는 같은 KOH 용액이 들어갔으며 이때 중화점 이후 그래프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 이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각 비커에 들어간 혼합 용액에 투입된 모든 이온들의 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준비된 NaOH에 H2A를 넣을 때,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HB를 넣을 때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도 각각 준비해봤습니다. 이 이온수 그래프와 주어진 표를 함께 보시면서 추론을 하시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실험은 H2A를 추가하는 실험인데, 표에서 보면 W, Y, Z 이온이 각각 2A로 같은 수를 갖습니다. 이제 H2A 첨가 실험 그래프에서 3개의 이온이 모두 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보면 바로 중화점으로 추정되는 이곳의 2배 되는 지점, 바로 이곳이 Vml임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은 나트륨과 수소 그리고 A 음이온일 겁니다. 자, 이번엔 이번 실험의 표 결과를 보면 W와 X만 2A로 같은 수를 갖는데, HB를 첨가하는 실험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 지점이 2개의 이온의 수가 같아지는 지점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Vml일 것이고, 여기서 존재 가능한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비음이온이죠. 그런데 아까 1번 실험에서 비음이온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2번 실험에서 동시에 같은 양만큼 동시에 존재하는 W는 나트륨 양이온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X는 비음이온이 될 거고요. 그럼 아까 1번 실험에서 알아봤듯 남아있는 Y, Z는 각각 수소 또는 A 음이온이 되어야 하는데, 표를 보시면 3번 실험에서 Z가 용액 내에 존재하죠. 그런데 3번 실험에서는 HNA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A 음이온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Z는 수소 양이온이 되고, 마지막 Y는 남아있던 A 음이온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3번 실험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인 A를 구해보면 이온수는 20xmol, 전체 부피는 50ml이므로 5분의 2x라는 농도가 나올 테고, 1번 실험에서 같은 나트륨의 몰 농도는 이온수는 그대로 20xmol이지만 전체 부피는 20 플러스 Vml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2A이므로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하면 V는 5m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3번 실험에서 비음이온의 농도인 B는 같은 방식으로 5분의 3Y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막바지로 3번 실험에서 정확히 0.25 값이 나온 수소 양이온의 몰 농도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정리해보면 3Y-2X는 1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번 용액의 V 부피에서 나트륨 이온과 A 음이온의 이온수가 같아야 하므로 4X는 Y라는 식을 하나 더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둘을 연립해서 구하면 X는 0.1, Y는 0.4라는 값이 나오고, 지금까지 구한 모든 값들을 집어넣으면 정답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참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풀었으면 저도 엄청 궁시렁댔을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의 풀이가 EBS 같은 곳들에 잘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만든 문제만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이 문제 해설을 한 친구가 보고 오더니 그냥 원래 그런 거래요 라고 설명했다는 말에, 야, 그럴 리가 없어 라면서 이제 그 친구를 혼내고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는 건 맞지만 해설은 다 해줘야죠.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지금까지의 풀이와 다 같은데 약간 어려운 면이 혼합 용액 2번에 액성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힌트가 없어요. 때문에 2번 용액이 산성일 경우 또는 염기성일 경우를 생각해서 둘 중 하나의 모순을 찾아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실 까다롭기보다는 실전이었다면 운빨 문제 중 하나죠. 산성을 먼저 트라이 하느냐, 염기성을 먼저 트라이 하느냐, 잘 찍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번 용액은 산성 용액입니다. 제가 학생이었어도 아마 산성부터 풀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감이 어느 정도 오실 겁니다. 일단은 자, 풀어보시면 산성으로 해결하면 값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염기성 용액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2번 용액이 만약에 염기성일 경우 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들의 몰수를 나타내보면 양이온은 Y1가 양이온 0.8A mmol, Z2가 양이온은 0.6A mmol 만큼이 존재할 겁니다. 반대로 음이온은 X-2가 음이온 2VX mmol, 수산화 음이온이 EA-2VX mmol 이렇게 존재가 가능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용액 2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가 2분의 3이라고 주어졌으니 음이온은 양이온 전체 몰수인 1.4A의 3분의 2인 15분의 14A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음이온을 합해서 15분의 14A 몰만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몰만큼. 즉
A 미리몰도 안 되는 양만큼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혼합 용액의 전하의 합이 계속 0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번 용액에서 Y1가 양이온이 0.8A mm이고 Z2가 양이온이 0.6A mm이기 때문에 총 플러스 양전하는 2A만큼이 될 테니 음이온은 X2가 음이온이랑 OH1가 음이온을 다 합해서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 음이온의 양이 둘이 합쳐서 총 A몰도 안됩니다. Am몰도 안돼요. 이는 전하가 가장 큰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인 X이온만 전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A가 안되죠. 따라서 이번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 될 수가 없고요. 산성 용액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가르는 가장 큰 이슈였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푸셨던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답률을 보시면 80%가 넘었는데 아마 여기서 뭐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것은 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